대기업 임원인 박세호의 아내 유정아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제품으로 무장한 그녀는 남편의 위치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열심이었죠. 오늘도 고급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딸 서윤이를 데리고 나온 유정아는 같은 또래 엄마들 사이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서윤아, 너무 뛰어다니면 넘어져. 조심해야 해. 유정아가 벤치에 앉아 딸을 향해 말했지만 7살 서윤이는 이미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라는 남자아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놀이터 전체에 울려 퍼졌죠. 유정아는 딸이 어울리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서윤이와 친하게 지내는 준호에게 관심이 갔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까지.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준호랑 같이 놀아도 돼요? 서윤이가 달려와 물었어요. 유정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근데 너무 옷 더럽히지 말고. 서윤이는 다시 준호에게 달려갔고 두 아이는 함께 그네를 타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유정아는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이 보기 좋았으니까요. 다른 어머니들과 수다를 떨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계속 딸을 지켜보았어요. 저 남자아이는 처음 보는데 참 단정하게 생겼네요. 옆자리 엄마가 말했어요. 유정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 봤는데 예의도 바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서윤이랑 잘 어울리네요.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며 놀았고 유정아는 그저 평화로운 오후를 즐겼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유정아에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다음 날도 유정아는 서윤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윤이는 준호를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달려갔죠. 두 아이는 어제 만든 모래성을 이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유정아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면서도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놀이터 근처 화단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옷차림에 낡은 장갑을 낀 채 화단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했고 옷에는 흙과 물 얼룩이 곳곳에 묻어 있었죠. 유정아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불편했어요. 어머, 저 사람은 누구지? 관리실에서 청소부를 바꿨나? 옆자리 엄마가 속삭였어요. 유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요. 근데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아이들 노는데 가까이 있어서 좀 그렇죠? 노인은 정분남 할머니였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정분남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보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는 일이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이 화단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정분남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빈 과자 봉지를 주었습니다. 땀이 흘러 이마를 적셨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히려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정분남 할머니는 자신을 꾸미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옷은 낡고 단순했으며 손은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했죠. 동네 아이들에게는 늘 사탕 한 개씩을 주었고 독거노인들에게는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외모는 초라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어요. 유정아는 그런 정분남 할머니의 내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저분한 노인이 아이들 노는 곳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어요. 더구나 할머니의 옷에서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났기 때문에 유정아의 불쾌감은 더욱 커졌죠. 서윤아, 저쪽으로 가서 놀자. 유정아가 딸을 부르려는 순간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준호가 갑자기 화단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분남 할머니에게 환하게 웃으며 안기는 모습이었죠. 유정아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와 저 지저분한 노인이 무슨 관계인지 의아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놀고 있어요. 준호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준호 잘 놀고 있구나. 재미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윤이랑 모래성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도 같이 놀아요. 정분남 할머니가 서윤이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유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정아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그토록 친하게 지내는 준호의 할머니가 바로 저 지저분한 노인이었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더구나 준호는 그토록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어떻게 저런 할머니와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서윤아, 이리 와. 유정아가 급하게 딸을 불렀어요. 그러나 서윤이는 이미 준호를 따라 정분남 할머니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할머니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분남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주운 작은 꽃씨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걸 땅에 심으면 예쁜 꽃이 피어나는 거란다. 자연은 참 신기하지? 서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꽃씨를 구경했습니다. 우와, 작은데 꽃이 피어요? 정분남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렇게 작은 씨앗 속에 큰 생명이 담겨 있단다. 유정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불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서윤아, 빨리 이리 와. 유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가 놀라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정분남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유정아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순수한 의문만이 담겨 있었죠. 더러운 손으로 아이들 곁에 다가가지 마세요. 이러다 병 옮기면 어쩌시려고요? 유정아의 말은 화살처럼 날카로웠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다른 엄마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며 속삭였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눈을 내리깔았고 그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윤이는 울듯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할머니는 그냥 꽃이 보여주신 거예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유정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손 씻으러 가자. 어서. 유정아는 딸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서윤이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갔지만 뒤돌아보며 준호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준호가 걱정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손자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준호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내 친구 엄마는 아마 깨끗한 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묵묵히 장갑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없이 청소도구를 챙겨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따라 걸었고 두 사람의 뒷모습이 놀이터에서 멀어져 갔어요. 유정아는 화장실에서 서윤이의 손을 비누로 꼼꼼히 씻겼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알았지?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정아는 딸의 침묵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세계에서 겉모습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으니까요. 놀이터는 다시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곳에 남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터였습니다. 한소영은 회사 일을 마치고 준호를 데리러 놀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정분남 할머니가 준호를 돌봐주기로 했었죠. 소영은 차를 운전하며 머릿속으로 저녁 식사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 정혜윤 회장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소영은 차 속도를 줄였어요. 놀이터 근처에 차를 세우려던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차 창문을 내리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시어머니의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소영은 궁금해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놀이터에서 한 여성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죠. 소영은 무심코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여성이 다른 엄마들에게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 근처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실에 말해야겠어요. 더럽기만 하고. 소영은 그 여성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선을 돌려보니 그 여성의 시선 끝에는 방금 전 자신이 본 시어머니와 준호의 뒷모습이 있었어요.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말한 거야? 소영은 차 안에서 얼어붙었어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정분남 할머니는 겉으로 보기에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이웃을 위해 늘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소영을 보자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서윤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밝은 미소를 짓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지저분해서 그랬나 봐. 그러나 소영은 알았습니다. 누군가 시어머니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그것도 아들 준호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는 것을요. 소영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이한테.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야.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 정분남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씨가 더욱 고맙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소영은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준호도 좋아하는 음식으로요. 소영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 밤 남편 정혜은 회장에게 이 일을 모두 이야기할 작정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소영은 시어머니와 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분남 할머니는 준호를 데리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손자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를 재워놓고 나온 할머니는 소영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좀 쉬어야겠구나. 소영아, 혜윤이 들어오면 내가 잠들었다고 전해줘.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혼자 남은 소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욕한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소영은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은 회장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영을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고 이내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 있었어? 혜윤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남편을 소파로 안내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오늘 놀이터에서 좀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혜윤은 아내의 진지한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소영이 커피를 내오는 동안 그는 침묵을 지켰어요. 소영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준호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었어요. 소영이 차분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가 어머니를 모욕했다고 해요. 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소영은 놀이터에서 본 광경부터 준호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전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혜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에게 더러운 손으로 아이들 곁에 다가가지 마세요. 병 옮기면 어쩌시려고요? 라고 했대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그 말을 다 들었대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혜윤은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혜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준호 말로는 서윤이라는 여자아이의 엄마래요. 우리 아파트 사는 것 같아요. 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기억해낸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서윤이. 박세호의 딸 이름이 서윤이었던 것 같은데. 소영도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세호 씨요? 당신 회사 임원인?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얼마 전 임원진 회식 때 사진을 보여줬었어. 딸 이름이 서윤이라고 했었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모욕을 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세호의 아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일 본사로 부를게. 박세호와 그의 아내 모두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겠어. 소영은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윤 회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에 관한 일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머니 정분남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이번 일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비밀로 해요.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모르게 하자. 내일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일 있을 일에 대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내일의 태양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세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막 중요한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전화를 받자 회장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님, 오전 11시에 회장님께서 본사 VIP 회의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부인분도 함께 오시라고 하셨어요. 박세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부인까지 부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시까지 꼭 오셔야 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박세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 유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화는 처음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투덜거렸지만 회장님의 직접 호출이라는 말에 결국 수긍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까지 불러? 회사 일에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유정아가 전화 너머로 불만을 토로했어요. 박세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11시까지 본사로 와. 회장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시간이 흘러 11시 정각 박세호와 유정아는 본사 VIP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정아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회장을 만난다는 생각에 최고급 브랜드 옷과 액세서리로 무장했습니다. 박세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정혜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테이블 앞에 정혜윤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놀이터에서 보았던 그 지저분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정분남 할머니였습니다. 유정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박세호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아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시죠. 정혜윤 회장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유정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분남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유정아는 그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혜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세호 씨, 부인께 어제 놀이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으셨나요? 박세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세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혜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정분남 할머니를 향해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정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세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분남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세운 회사의 정신을 지켜준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유정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윤이가 그토록 친하게 지내던 준호가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니.
그리고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노인은 바로 회장님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유정아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정혜은 회장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우리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옷이 지저분해지고 몸이 피곤해져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십니다. 유정아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세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혜은 회장의 목소리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부인.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정아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유정아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박세호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혜은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유정아를 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혜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유정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제의 기억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아이들 곁에 다가가지 마세요.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유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세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기만 했어요. 정혜은 회장이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부인께서는 놀이터에서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모습이 지저분하다고 병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제 아들 준호와 부인의 딸 앞에서요. 박세호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아내를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그게 정말이야? 유정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정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그녀가 무릎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어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유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 없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유정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그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화려한 외모와 지위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유정아를 바라보았어요.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분남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준호와 저희 서윤이가 친하게 지냈는데도 저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유정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박세호는 충격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유정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어머님. 박세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혜은 회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정분남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정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정분남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유정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분남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유정아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이분이 오히려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정혜윤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분도 이제 깨달으셨을 거야. 유정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부끄러움과 함께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분남 할머니의 너그러움과 깊은 지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정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유정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겠다고요. 정혜윤 회장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마음씨 앞에서 그의 분노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분남 할머니는 유정아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넓은 창문이 있는 본사 카페테리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박세호와 정혜윤 회장은 잠시 다른 용무를 핑계로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두 여인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유정아는 아직도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정분남 할머니는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유정아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검은 손톱, 그리고 구부정한 허리. 유정아가 어제까지만 해도 경멸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유정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화를 품고 살면 자신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는 법이지요. 유정아 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잖아요. 유정아는 눈물이 또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순수했던 그때 그녀도 남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외모와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게 되었죠. 유정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되었네요. 정분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변해요.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죠. 유정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서윤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의 가치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분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면 아이들은 더 병에 잘 걸립니다. 아이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법이지요. 유정아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며 깨끗하고 완벽한 환경에서만 자라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딸의 면역력과 사회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윤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럽네요. 유정아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정분남 할머니는 따뜻한 손길로 유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윤이는 아직 어리니까요. 지금부터 다르게 키우면 돼요. 그 순간 유정아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딸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지위가 아닌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놀이터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유정아와 서윤이 그리고 정분남 할머니와 준호가 함께 화단 가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아는 평소와 달리 편안한 옷차림으로 흙을 만지며 즐거워했어요. 서윤이와 준호는 꽃씨를 심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이 꽃씨가 자라면 예쁜 꽃이 피는 거죠? 서윤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정분남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이 핀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좋은 마음을 심으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란단다. 유정아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에도 이제 새로운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보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소중한 씨앗이었죠. 그들 옆을 지나가던 이웃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유정아가 흙을 만지며 웃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유정아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햇살이 놀이터를 비추는 가운데 정분남 할머니는 유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격은 입는 옷이 아니라 품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유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서윤이와 준호는 웃으며 뛰어놀았고 정분남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아는 이제 진정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그들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춰주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